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내일부터 LA에서 본격적인 조기 투표가 시작됩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카운티 전역에 100여 개의 투표소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유명 헐리우드 배우들의 대선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해리스 후보를, 멜 깁슨은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각각 표명했습니다.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더 대장균 감염 사례가 7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맥도날드는 이번 감염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햄버거에 사용된 양파를 지목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지하철의 치안 강화를 위해 무기나 흉기를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AI 기술을 도입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미 최초의 전기차 전용 충전소가 들어섰습니다. 40개의 고속 충전기를 비롯해 다양한 편의 시설도 갖췄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오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오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11월 5일 대선을 앞두고 LA 지역에서도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기 투표가 시작됩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411개의 전체 투표소 가운데 26일부터 100여 개의 투표소가 시작될 예정이며 11월 2일에는 카운티 전역의 모든 투표소가 개장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내일부터 LA 한인타운 기준 앤더슨 먼거 패밀리 YMCA와 트리니티 루터란 교회에서 조기 투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현재 이미 56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 안내서가 발송됐으며 이 가운데 53만 6천여 명이 선거관리국에 우편투표 용지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주민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가장 가까운 투표소를 찾을 수 있으며 직접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거나 우편투표 용지를 반송 봉투에 담아 투표소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헐리우드 유명 배우 레오나르도 디캐프리오와 멜 깁슨은 각각 다른 표심을 드러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디캐프리오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지구를 위해 기후 정책을 제정할 준비가 된 지도자가 필요하다면서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에 투표할 것이라고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미국을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고 중요한 환경보호 조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영화 브레이브하트 등으로 유명한 배우 멜 깁슨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리스가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으며 비참한 이력에 얘기할 정책도 없는 인물이라고 직격하면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애둘러 표명했습니다. 앞서 데니스 퀘이드, 제커리 레비, 헐크 호건 등 많은 헐리우드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바 있으며 스칼렛 요한슨과 레이디 가가, 오프라 윈프리 등의 스타들은 해리스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한편 아마존의 창업주이자 워싱턴 포스트를 소유한 제프 베조스 전 아마존 CEO는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을 통해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려 하자 이를 전면 보류하고 양당의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대장균에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맥도날드사의 쿼터 파운더 햄버거를 먹고 장출혈성 대장균인 이콜라이에 감염된 사례가 10개 주에서 13개 주로 확대되며
총 75건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22명이 입원했으며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콜로라도주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으며 앞으로 추가 감염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Epidemiology team is responsible for interviewing the cases who tested positive for E. coli. They're going to ask them important questions about where they ate, what they ate, and if they know of additional sick people within their circle. I would expect the numbers to continue to go up as public health reports more illnesses across the country. 맥도날드는 일부 매장에서 쿼터 파운더 판매를 일시 중단한 가운데 쿼터 파운더에 포함된 양파가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공급 업체인 테일러 팜스는 잠재적인 대장균 오염 우려로 4종의 생양파 제품을 리콜했습니다. 한편 대장균 감염과 관련해 타코벨과 피자헛 그리고 KFC 등에서도 일부 메뉴에서 생양파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가 지하철역에 AI 기술이 들어간 무기 탐지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교통국은 다음 달부터 유니언역에서 무기나 흉기를 탐지하고 식별하는 6피트 높이의 에볼브 테크놀로지 스캐너가 시범 운영을 위해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메트로 범죄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당국은 연말까지 유니언역에서 3가지의 보안 기술을 테스트한 뒤 가장 효과적인 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탐지기는 앞서 뉴욕시 지하철에서 시행돼 한 달 동안 3,000건 이상의 탐색을 진행했지만 시범 결과 118건의 거짓 경고가 보고되면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미 전역 최초로 오렌지 카운티에 전기차 전용 충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충전소에는 40개 이상의 고속 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기존의 일반 전기차 충전소와는 달리 공항 라운지처럼 혁신적인 서비스와 편의 시설까지 갖췄다고 하는데요. 이런 충전소가 앞으로 전기차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LA를 잇는 5번 고속도로 옆에 들어선 대형 주유소. 모든 종류의 전기차가 이용할 수 있는 고속 충전기 40대가 설치됐습니다. 하루에 무려 1,000대 이상의 전기 공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기존의 충전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충전기와 각종 편의시설까지 갖춘 미전역 최초의 전기차 전용 충전소입니다. So this is our first site in Southern California. We're in Santa Ana. The vision that EV drivers deserve the best charging experience they can get. So we have 40 fast chargers. We can charge any car. We have both ABB and Tesla chargers. 운전자들은 시간대에 따라 킬로와트 시당 45센트에서 최대 65센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So take it over, put it in, and it'll connect, and the machines will start to talk to each other. Then you got to pick your payment, so you can either pay via the Rove app, or you can just do like a tap or. 마치 공항 터미널을 연상케 하는 운전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도 눈에 띕니다. 와이파이 라운지와 실내 화장실, 심지어는 마트까지 갖춰 쇼핑을 하거나 다양한 메뉴의 음식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화장실과 드라이브스루 세차장도 마련됐습니다. 차량 충전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업무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전자들의 시간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Like I said, it's close to the house. It's convenient, right off the freeway. Just hit it and go. And the store inside is beautiful. And if you need to grab some food, you need to hang out while you're charging, watch a movie, you can do that too. 특히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충전소엔 상주 직원과 보안 시스템도 갖춰져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반응입니다. You feel safer because there'll be like people running around because most of the time in Tesla supercharger you just kind of plug and there's nobody around and this sometimes can get kind of scary, you know. But right here at least there's security. 업체 측은 향후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10개 이상의 충전소를 추가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7년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450만 대를 돌파해 전체 자동차 판매 중 30%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위스콘신주의 한 식료품점에서 직원이 위생장갑을 안 끼고 피자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매장 직원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러커 경찰국은 식료품 매장에서 피자 주문을 놓고 직원과 다툼을 벌이다 직원을 총격 살해한 38살 남성 찰스 제일 레겟을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용의자는 매장에 들어와 피자 주문을 한 후 주방에 있던 직원이 장갑을 끼지 않고 피자를 만드는 것을 본 후 카운터에 있던 26살 남성 자밀 오위스에게 다가가 불만을 제기했고 이후 양측 사이에 말다툼이 오간 뒤 오위스의 가슴 부위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y brother served him and gave him the ticket. He went to the dude back there to make him the pizza. He gave him the ticket. I think the dude he didn't wear gloves or something. 총격을 당한 직원은 현장에서 숨졌으며 용의자는 도주했지만 사건 당일 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법조계 전문가들은 용의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7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방치된 빈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 54분쯤 한인타운 한복판인 올림픽과 크랜셔 교차로에 있는 빈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교통이 통제되고 건물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당시 불길은 인근 대형 광고판으로 번졌고 주유소로도 옮겨붙을 위험도 있었지만 소방대원들의 빠른 진화 작업으로 43분 만에 진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불이 벌써 세 번째인가 네 번째예요. 너무 오랫동안 이 공터를 방치해두고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치안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좀 비즈니스 쪽에서도 조금 좀 안 좋고요. 빨리 좀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지체되네요. 한편 해당 건물은 평소 노숙자들이 자주 드나들던 곳으로 노숙자의 방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올해 일광 절약 시간제인 서머타임이 다음 주 일요일 해제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 미 서부 기준으로 새벽 2시가 되면 시계 바늘을 1시간 전인 새벽 1시로 조정해야 하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자동으로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일광 절약 시간제는 애리조나주와 하와이주를 제외하고 48개 주에서 매년 3월 둘째 일요일 새벽 2시부터 시작해 11월 첫째 일요일에 끝납니다. 서머타임이 해제되면 LA와 한국과의 시차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또 뉴욕과 워싱턴 DC 등 동부 지역은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서머타임제는 낮 시간을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지만 달라진 시차로 인한 부작용과 노동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 유통된 치킨과 훈제 연어 제품이 리스테리아균 오염 우려로 리콜됐습니다. 코스코는 최근 리스테리아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즉석 치킨 제품인 단백질 바와 브리또 그리고 치킨 타키토 외에도 훈제 연어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라나 치킨 트러플 카르보나라와 타클리아텔레 그릴드 화이트 치킨 앤 포르토벨로 머쉬룸 소스 그리고 커클랜드 시그니처 스모크드 살몬 제품입니다. 리콜된 제품 가운데 닭고기 제품은 9월부터 10월 사이, 연어 제품은 지난 9일부터 13일 사이에 유통됐습니다. 코스코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가까운 코스코 매장에서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포틀랜드 경찰국은 1급 침입 등 3가지 혐의로 39살 남성 브랜든 브래들리 벨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포틀랜드 북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 5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을 지켜보며 침대 옆에 서 있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깬 여성의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특히 용의자는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당시 자신은 같은 지역 주민이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한편
경찰 신고 후에도 도주하지 않고 지문을 닦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지난 2016년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다 체포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까지 노숙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한 외무성 당국자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참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이번 주말 실전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국은 현지 시간 23일 북한군의 첫 파병 부대가 서부 쿠르스크에 도착했다며 러시아가 북한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군의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답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Снимки, они вещь серьезная. Если есть снимки, значит, они что-то отражают.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은 우리 외무성은 국방성이 하는 일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따로 확인해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서도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참전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북한이 어느 전선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총사령관으로부터 받은 보고라며 북한군이 이번 주말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K대대로 부르고 있다며 양국군 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장병 30명당 1명씩 통역관을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회동하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지원 무기를 포함한 단계별 대응책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워싱턴에서 회동했습니다. 세 나라는 북한군 파병이 북한 무기 이전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까지 위협한다며 중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는 데 한미일 공의. 백악관은 북한군 파병 규모가 3,000명이 넘을 수 있고 이 중 일부는 전투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Of these North Korean troops could be deployed to the Kursk area, but in what capacity, for what purpose, that still remains unclear.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북한군 3,000명 정도가 훈련 중이란 사실만 확인된 정보이고 러시아 서부 전선으로 이동했는지 실제 전투에 참여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실제 전선에 투입된다 해도 전투에 참여할 수도 있고 군수품 이동에 도움을 주는 비전투 임무에 투입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원식 실장은 세 나라가 북한군 파병의 진전 상황에 맞춘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병에 따른 러브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대응 방안을 포함해 밀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만. 대통령실이 이미 밝힌 대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Fea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뱅크.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뱅크 크레딧 카드.
PCB뱅크.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명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의심받는 여론조사 업체의 관계자와 지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 3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사람은 모두 3명. 먼저 미래한국연구소 김모 소장. 또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와 돈 거래를 한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2명의 집과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선 겁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줬고 비용 3억 7천만 원의 일부를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한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무상 여론조사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라는 겁니다. 명태균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돈을 챙겨줄라 한 데서 내역서를 이제 보냈는데 돈을 받아오겠다 하고 가셨는데 돈을 안 받아왔고 그 결과 일단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오셨습니다. 강 씨와 김 소장은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여러 차례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각각 1억 4천여만 원, 8천여만 원, 모두 2억 2천여만 원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빌리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미래한국연구소 실질적 운영자인 명태균 씨에게 공천을 바라고 돈을 건넸다는 게 이들 주장입니다. 하지만 돈을 준 두 사람은 공천 대가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자였던 배모 씨는 명 씨에게 공천을 바라고 돈을 건넸냐는 MBC 질의에 명 씨가 그런 재주가 되냐, 내가 바보냐고 답했습니다. 광역의회 예비 후보자였던 이모 씨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려준 뒤 전액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비용으로 돈을 건넨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돈을 빌린 건 자신과 상관없는 미래한국연구소라며 금전거래도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명태균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한편으로 명태균 씨가 창원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선정 논의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명 씨가 산단 관련 문건까지 보고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명 씨 측근이 산업단지 예정지 인근의 땅과 건물을 발표 전에 사들였고 이곳에 미래한국연구소에 짐이 최근까지 있었다는 사실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75제곱미터짜리 컨테이너 건물, 부동산 사무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까지 이곳에 미래한국연구소 짐이 있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김 소장은 명태균 씨가 이곳으로 짐을 옮기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이 최근 이곳도 압수수색했는데 또 짐을 뺀 상태였습니다. 이 건물과 토지 소유자는 60대 강모 씨, 명태균 씨와 가깝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강 씨는 작년 1월 24일 이 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 2달 뒤 바로 옆 화양리가 창원시 국가첨단산업단지 부지로 선정됐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주변에 국가산단 땅을 사라고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땅을 산 강 씨도 그중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아마 땅을 사라 권유까지만 저한테도 땅을 좀 사라 하셨는데 또 명 씨가 국가산단 사업 추진 과정에 개입했다는 게 강혜경 씨 주장입니다. 이 사업을 주도한 전직 창원시청 공무원도 김영선 전 의원, 명 씨와 늘 회의를 같이 했고 회의가 명 씨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명 씨는 의원실 총괄본부장으로 불렸지만 정식 직책은 아니었습니다. 민간인 명 씨에게 국가산단 예정 부지와 방향 등이 담긴 민감한 자료들이 공유됐을 수 있는 겁니다. 창원시 관계자들은
명 씨를 의원실 본부장으로 알았을 뿐 명 씨에게 사업 내용을 보고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원시와 국토부는 특정인이 산단 선정 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명태균 씨는 창원 산단을 기획한 건 맞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부적절하게 개입한 적은 없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강 씨도 명 씨로부터 정보를 듣고 땅을 샀냐는 MBC 질의에 그런 말 들은 적 없고 근처에 IC를 개통한다는 소식을 듣고 샀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국가산단 사업 논의에 참여한 김영선 전 의원실 전직 보좌진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배우 김수미 씨가 향년 7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장수 TV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20년 넘게 활약한 연기 대가였고 70이 넘는 나이까지 드라마, 영화, 예능을 넘나들었던 국민 배우였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농촌마을 양촌리 사람들의 삶을 그린 드라마 전원일기. 가난한 살림에 혼자 아들을 키워낸 일용엄니는 환갑잔치조차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그 시절 서민의 모습이었습니다. 노래 어디도 좀 들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31살의 나이에 하얀 가발을 쓰고 억척스러운 시골 할머니를 연기한 배우 김수미. 감초 역할로 시작했지만 나이를 잊게 하는 노인 연기로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불러 모았고 서민을 대변하는 일용엄니로 연기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일용아 누금니 원 풀었다. 대상 먹었다. 능청스러운 연기와 괄괄한 입담, 친근한 욕쟁이 할머니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쟁글맹이다. 영화와 예능, 요리 실력을 내세운 음식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사인은 갑자기 혈당이 높아지는 고혈당 쇼크. 유족은 뮤지컬 출연료 문제로 고인이 최근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처음에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조문객들이 자신의 영정사진을 볼 때도 웃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배우 김수미. 그 뜻대로 장례식장에는 밝게 웃는 사진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네, 오늘은 메디케어 플랜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메디케어 플랜 선택 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 및 서플리멘터 플랜과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절감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MBC 아메리카 MJ보험이라고 찾으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치과 치료 혜택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를 드시면서 잇몸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치과 치료를 요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치과 치료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에 들어있는 HMO 플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치과 주치의나 병원을 정하신 후에 정해진 치과에서만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UHC, 휴마나, 블루실드 오브 캘리포니아, 앤템 브루크라스와 같이 보험사의 자체 플랜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 플랜이 없는 경우에는 델타 덴탈이나 리버티 덴탈과 같이 계약된 치과 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HMO 플랜의 경우에는 각 치료에 대한 코드가 정해지고 환자가 부담해야 할 코페이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메이저 치료의 경우에는 미리 보험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닥터나 병원 외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들어있는 PPO 플랜입니다. 이 경우에는 허용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보험사의 PPO 네트워크의 닥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보험사의 경우에는 아예 금액을 정해주고
치과 의사들과 별도로 계약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선택 시 추가로 치과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PPO 플랜이며 $45에서 $70 정도를 주고 구입하시게 되며 해당 보험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시게 됩니다. 보험사마다 치과 혜택에 중점을 둔 플랜들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내년에 본인에게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우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잇몸 치료,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임플란트 혜택 등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플랜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하시고 특히 플랜에 따라 다른 메이저 치료는 가능하지만 임플란트는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 25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